축구는 팽팽하다가도 극적인 정말 아름다운 결승골이 터지고 결론이 납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은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날까요? 어떻게 될지 이 경기의 결말 모르시죠? 두 분께 들으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 현안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예산안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이재명 대변인 통해서도 예산안 정부는 원칙대로 처리하길 강조한다라고 얘기했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초부자 감사에만 목매냐, 이렇게 지금 날선 얘기가 어제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사실 그런 분위기인데 왜 합의가 안 되는 건가요, 박 의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제 뭐 거의 타결이 됐는데 지금 법인세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네. 또 행안부 경찰국 운영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법인세는 뭐 전통적인 쟁점이긴 합니다만 네네. 국회의장이 중재안도 제시를 했고 내심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시행령으로 설치된 이 기구들의 예산안이 네. 금액은 뭐 얼마 안 됩니다. 다 합쳐서 뭐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이견이 첨예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안, 얼마 안 되는 예산안에 639조 전체 세 예산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회를 우회하는 시행령 통치를 국회가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의장 중재안 대로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하고 법률에 의해서 그 기구가 정상화되든가 할 때까지는 이게 본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주장인 거고.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러면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시행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신설한 기구들의 정당성에 대한 이제 의문을 남기게 되는 거고, 사사건건 이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냐, 물러설 수 없다. 네. 여기서 지금 교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도 지금 안 열리고 있어서 네. 이러다가는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여기에 이제 12구 참사 국정조사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여야 간의 합의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국정조사 날짜가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는 어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제 네.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을 네. 했어요. 그에 대해서 또 합의 위반이라고 여당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안개 속입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 중재안이든 아니면 야당 수정안이든 통과시켜야 된다. 네. 새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배짱으로 나오는 여당은 처음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의 조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조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새 정부 발목 잡기일 뿐만 아니라 대선 불복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감정도 굉장히 격앙돼 있고 마지막 쟁점에서 한치도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이제 뭐 이미 시한이 많이 늦어졌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연말 되기 전에 통과될 수 있을지 아직도 좀 미지수입니다. 결국은 시행령 통치라는 부분이 가장 좀 걸림돌처럼 그렇습니다.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종훈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야당은 급할 게 없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예산안 통과 안 돼 갖고 준예산 체제로 가도 뭐 손해 볼 거 없다. 네. 이겁니다. 뭐 준예산 체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예산 네. 그대로 가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예산 예. 부분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뭐 딱히 이렇게 양보할 이유가 또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어차피 뭐 이번 예산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기 때문에 급한 쪽은 정부 여당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게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 솔직히 속으로 지금 속내를 보면 굉장히 좀 여당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 네. 건 분명한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협상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는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독자적인 어떤 결단을 거의 못 내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협상파로 많이 평가받으시는 네, 분이잖아요. 워낙은 그런데 네.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주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자, 그러니까 합의 지금 이제 뭐 야당은 쪽에서는 김 의장의 이제 중재안에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네. 아마 본인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 눈치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적어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아예 안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야당이 이제 뭐 조금만 더 양보하면 해줄 그런 참이 아닌가.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법인세 관련해서 네네. 1%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이 중재를 한 거 아닙니까? 중재안이 1%, 네. 1.5% 예컨대 뭐 노사 임금 협상 같습니다. 내지는 0.5%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0.5%의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중재안을 내시면 뭐 결국은 여당도 지금 받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결국 뭐 연말에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사실은 중재가 이제 키가 되어버렸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고받는 협상의 카드는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 거기서 답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길 이런 발언에 대해서 또 야당인 민주당,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며 정치 파업에 연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니까 중간에 협상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카드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래도 중재안으로 갈 거다. 그렇게 보시나요, 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몇 차례 이제 최종 기한을 정하면서 네. 중재안을 제시를 했으면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저걸 받고 어쨌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은 했지만 네. 대통령이 원칙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러서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여당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결국은 뭐 야당한테 내 사정 좀 봐달라. 이대로 처리해달라. 근데 야당에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죠. 네. 지금 뭐 국회 다수 의석인데다가 네, 박사님 말씀하신 원래 예산이 급한 거는 네. 늘 이제 여당이 급한 여당이죠. 거지 야당이 급할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올해가 뭐 조금 남았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만 처리되면 새 예산안이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시간은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국정조사도 열리지 않게 맞습니다.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건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고 이런 서로 간에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여당을 너무 옥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비로 네. 이 시행령 시설 기관들을 운영을 하더라도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또 네. 내년 연말에 그 예산안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에도 동일한 어떤 이슈로 야당이 반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내후년 총선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여야 모두가 피차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네.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이제 뭐랄까요 대의명분, 정당성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체면이 손상되는 측면은 있지만 이대로 이렇게 예산이 파행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네. 그 면에서 저는 여당에게 조금 이제 룸을 줘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까지 룸을 안 주면은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도 가끔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박사님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뭐 결국 급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무리 원칙도 좋고 뭐 그야말로 이 직진 본능이 강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으로 좀 국민 박수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뭐 이거는 뭐 불가피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소야대 뭐 의석수도 워낙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뭐 이때는 전략적인 후퇴도 때로는 택해야 네.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좀 윤석열표 예산
네.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 더 확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좀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으라 두 분의 말씀에 같은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태원 참사 지금 오늘도 굉장히 추운데 추운 날씨에 이제 유가족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교대로 지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기간 연장도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합의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이건 이 박사님부터 뭐 먼저. 혹시 이제 그 예산안 잘 처리도 안 되고 이런 야당 쪽에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갈 길 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기간도 그냥 연장을 하겠죠. 그냥 네. 개문발차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야당 뭐, 나름의 여당은 어차피 들어와봤자 별 도움도 안 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제 방어만 할 테니까 뭐 그렇다면 그냥 야당판으로 그냥 끌고 가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부처에서 협력 안 하겠죠 물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지금 야당이 이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진실 규명보다도 오히려 사실은 정치 이슈로 이걸 오래 끌고 가는 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야당판으로 해서 그냥 성토만 매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혹시 새로이 이제 뭐 밝혀지는 그런 이제 뭐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공개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이 국정조사 뭐 조금 전에 이제 원래 합의한 바대로라면 예산안 처리하고 나면 이제 기한이 별로 안 남는 네, 그렇죠. 그런 45일 불리한 이어서. 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든 끌고 갈 거다 아마 야당 네. 쪽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는 좌초하지 않겠지만 여당 없는 국정조사 괜찮을까요, 박 의원님? 뭐 일종의 이제 파행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국조특위위원들이 원내대표한테 사퇴 의사를 밝혔고 원래도 여당은 국정조사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속내는 좀 안 했으면 하는 속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안하고 얽혀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여당에서는 기한 연장을 합의를 안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여당이 합의 안 하더라도 어쨌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만으로도 의결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는 거고 네. 기관 증인들로부터 이제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고가 굉장히 부실하게 아마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도 뭐 정부 부처에서 자료 이 요청을 잘 응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게다가 이제 청문회를 한 차례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불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참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내실 있는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일종의 성토장 정치적. 비슷하게 전개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국정조사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갖는 측면이 많습니다. 여야 간에 늘 의견이 있고 한쪽은 안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정조사를 그렇죠. 통해서 정치 이슈를 만들려다 보니까 국정조사가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안에 대한 깊은 조사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더더군다나 거기에 여당이 불참을 한다면 국정조사가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보이콧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게 그러면 이제 또 책임론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가뜩이나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국정조사까지 불참한다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고 결국엔 책임 축소하려고 하는구나. 네. 근데 이런 어떤 부담을 지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 일방적인 야당에 의한 성토장이 되면 그나마 여당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방어라도 해서 네. 그걸 이제 좀 무마할 텐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켜보는 생중계장에서 일방적인 성토회장이 되면 그것 또한 여당으로서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 네. 그러나 이제 참여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기한도 그렇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정쟁이 네. 벌어질 테니까 이게 이제 내실 있는 어떤 국정조사의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전혀 어렵고요. 일단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회를 네. 여당 국조특위위원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아마 오늘인가 만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무산했었죠. 알고 네. 있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나서 지금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의 입장이 조금 변경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다른 여지가 있겠죠. 지금 왜 희생된 아이가
거주지도 아니고 사고 현장도 아니고 먼 병원에 가 있느냐. 그다음에 왜 유족들끼리의 연락이라든지 공간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느냐. 국정조사장에서 물어서 밝혀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요. 대통령실 신년 업무 개각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